조뱅이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국화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식물과 중 하나로 해바라기, 민들레, 엉겅퀴 같은 친숙한 식물들이 모두 이 백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밭이나 길가, 산기슭에서 자라는 흔한 잡초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조뱅이는 생명력이 강하고 약용을 가치도 높은 매우 훌륭한 식물입니다. 조뱅이는 여러 해살이 다년생 식물입니다. 다년생이란 한 번 뿌리를 내리면 해마다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새싹을 틔우며 살아가는 식물을 뜻합니다. 즉, 조뱅이는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과 가을에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은 후 지상부는 겨울에 말라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 뿌리는 살아있어서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을 올려보냅니다. 그렇다면 조뱅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장소 선택입니다. 조뱅이는 햇빛을 매우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 곳이라면 조뱅이가 가장 잘 자라는 환경이 됩니다. 반그늘에서도 자라기는 하지만 햇빛이 부족하면 줄기가 웃자라 쓰러지기 쉽고 꽃도 덜 피게 됩니다. 초보자라면 반드시 햇빛이 충분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흙 준비입니다. 조뱅이는 토양을 그다지 가리지 않는 편이지만 물 빠짐이 좋은 흙을 가장 좋아합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뿌리 주변에 물이 고이면 뿌리가 썩을 수 있습니다. 화분에 키울 경우에는 반드시 화분 아래 배수 구멍이 있는 화분을 사용하고 그 위에 굵은 자갈이나 마사토를 먼저 한층 깔아준 다음 배양토를 넣어주세요. 세 번째 단계는 심는 시기와 방법입니다. 조뱅이를 처음 심거나 옮겨 심기 가장 좋은 시기는 봄철 3월 말에서 4월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해 뿌리가 새 환경에 적응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씨앗으로 심을 경우에는 흙 위에 씨앗을 놓고 살짝 눌러 흙과 밀착시킨 후 흙이 씨앗 위를 살짝 덮을 정도로만 흙을 뿌려주면 됩니다.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깊이 묻으면 싹이 나오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모종으로 심을 경우에는 모종이 들어갈 구덩이를 뿌리 크기보다 조금 넓게 파고 모종을 넣은 뒤 주변 흙을 살며시 눌러 고정해주세요. 심은 후에는 충분히 물을 주어 흙과 뿌리가 잘 밀착되도록 해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물주기입니다. 조뱅이는 그다지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입니다. 오히려 과습, 즉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조뱅이를 죽이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물 주기의 기본 원칙은 흙의 표면이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한 후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손가락 첫 번째 마디 정도를 흙에 꽂아보아 흙이 건조하게 느껴질 때 물을 듬뿍 주고 다시 흙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주는 방식을 반복하면 됩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증발이 빠르므로 2-3일에 한 번 정도, 봄과 가을에는 4-5일에 한 번, 겨울에는 지상부가 말라 있으므로 거의 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화분 받침대에 물이 고여 있으면 반드시 버려주세요. 뿌리가 물에 잠겨 있으면 뿌리에 썩은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거름 주기입니다. 조뱅이는 적당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훨씬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랍니다. 비료는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므로 봄철 새싹이 올라올 때 한 번, 그리고 꽃이 피기 전인 여름 초반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초보자에게는 완효성 비료, 즉 천천히 녹으면서 오랫동안 영양을 공급하는 비료를 추천합니다. 흙 위에 소량 뿌려두면 물을 줄 때마다 조금씩 녹아들어 식물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만약 유기농 방식을 선호하신다면 발효된 퇴비나 부엽토를 흙 위에 얇게 덮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가지치기와 관리입니다. 조뱅이는 줄기 끝에서 가시가 달린 잎이 자라므로 관리할 때는 반드시 두꺼운 장갑을 착용하세요. 꽃이 지고 난 뒤 씨앗이 맺히기 전에 꽃대를 잘라주면 식물의 에너지가 뿌리와 새 잎을 키우는데 집중되어 더욱 건강하게 자랍니다. 또한 씨앗이 날려 원하지 않는 곳에 번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 지상부가 말라가면 지면 가까이에서 줄기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듬해 봄에 더 깨끗하고 새로운 새싹이 올라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병해충 예방입니다. 조뱅이는 병해충에 비교적 강한 편이지만 진딧물이나 응애가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잎 뒷면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소수의 해충을 발견했을 때는 물을 강하게 뿌려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해충이 많이 번졌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친환경 림오일 스프레이를 이용해 앞뒤로 꼼꼼히 뿌려주세요. 화학 농약은 가급적 피하고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결해 보시길 권합니다. 8번째 단계는 겨울나기입니다. 조뱅이는 우리나라 기후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만큼 겨울 추위에 잘 견딥니다. 노지에 심은 경우라면 특별한 월동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상부가 말라 죽은 것처럼 보여도 뿌리는 살아있으니 절대 버리지 마시고 봄이 오면 어김없이 새싹을 보여줄 것을 믿고 기다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조뱅이를 키우면서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뱅이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어린 순을 나물로 먹고 뿌리와 잎을 약재로 활용해 왔습니다. 특히 지혈 효과와 해열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인간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조뱅이의 보랏빛 꽃은 나비와 벌들이 매우 좋아하는 꽃으로 정원에 조뱅이를 키우면 자연스럽게 수분 곤충들이 찾아와 주변의 다른 식물들의 열매 맺음에도 도움을 줍니다. 조뱅이는 관리가 쉽고 강인하면서도 아름다운 보라색 꽃을 피워주는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8가지 단계만 잘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식물을 처음 키우는 초보자도 조뱅이를 충분히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올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조뱅이 한 포기를 화분에 심어 그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